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통합사이트 학생들. 네, 지금부터 우리가 기회비용과 합리선택, 그 다음에 시장지별 관련해서 문제를 13문제 정도 준비해봤습니다. 자, 한번 제가 풀어봤는데 일부러 좀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기된 걸 바탕으로 할 때 훨씬 더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같이 설명을 덧붙이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그대로 여러분 리로스쿨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표는 경제활동의 유형, 그 다음에 A, B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낸다. 이단 설명을 옳은 것 그랬죠. 자, 여기서 차이점을 읽어보면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증대시킨다. 여러분, 재화나 서비스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 생산물이거든요. 여러분, 생산물을 증대시킨다, 즉 생산한다. 증대란 말은 생산한다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생산하는 활동을 하는 뭘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여기는 생산에 해당합니다. 생산. 그러면 당연히 B는 이제 소비가 되겠죠. 물론 여러분 경제활동이 뭐냐? 그러면 생산과 경제 주체가 생산과 소비와 분배를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경제 주체가 생산과 소비, 분배하는 활동을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효용 국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가 담당한다. 이 말은 효용 국대화는 소비를 말합니다. 즉 효용 국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는 가게거든요. 가게는 소비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가게는 소비 활동을 합니다.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알았죠? 그래서 가게는 효용 국대화를 추구하는 게 목표고요. 자, B 갑니다. 글씨가 좀 엉망인가요? 미안합니다. 비려서 다시 한번 그래도 예쁘게 써줄게요. 소비에 해당하죠. 자, 경제 주체는 생산물의 시장에 공급자 역할을 한다. 자, 소비는요. 자, 여기다 그냥 적어볼까요? 소비 주체는 실은 가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적을게요. 생산의 주체는 생산 활동의 주체는 기업이에요. 기업. 자,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B의 경제주는 가게잖아요. 가게. 자, 가게는 생산물장의 수요자 역할입니다.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역할입니다. 알았죠? 공급자 역할이 아니라 뭐라고요? 수요자 역할입니다. 수요자. 자, 그 다음에 소비는 생산과 달리 생산에 참여한 대가를 주고받는. 자, 생산에 참여한 대가를 주고받는다. 어떤 대가를 주고받는 활동이다. 이 말은 실은 분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았죠? 자, 생산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 게 이런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죠. 그치? 토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주는 거요. 지대라 그러죠. 토지에 대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여기죠. 공통점인가요? 자, 민간 경제 주체의 경제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민간 경제 주체가 실은 이런 뭐냐면 바로 가게와 기업입니다. 알았죠? 가게와 기업을 말합니다. 갈수록 글씨가 예뻐져야 되는데 다시 써줄게요. 자, 가게와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맞죠? 자, 나이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활동이 들어갈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 모든 게 다 서비스, 재화 서비스 전부 다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알았죠? 네.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경제 문제. 우리 경제 문제는 3가지였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생산물의 결정, 또 생산 방법, 분배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자, 뭐에 해당한가? 사례를 잘 보라 그랬죠? 자, 은행 있잖아. 연 4.5% 금리 대출, 연 4.5% 금리 대출을 없애고 4.3%의 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한대요. 그렇죠? 어떤 것을 생산할 것인가? 이거 생산물 결정이죠. 자,
나머지 두 개일 것이고요. 자, A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생산 방법이잖아. 틀린 거고. 자, B, C 모두 경제문 해결 기준으로 효율성을 다 고려하죠. 효율성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분배 방식만 뭡니까? 그 형평성을 또 추가적으로 고려하죠. 자, 3번 갑니다. 은행이 고객 응대 인공지능 로봇을 가에다가 로봇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감축했다. 로봇을 도입하고 인력을 감축했다. 자, 이런 거면 여러분 너도 그 생산 방법을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그죠? 생산 방법 B. 자, 맞죠? 그래서 맞죠? 자, 근데 보험회사가 직원들의 성과급의 차등 지급. 자, 높여담 이거는 분배 방식을 얘기한 거죠. 네. 자동차 기업이 노후화된 생산 장비를 최신 생산 장비로 교체했다. 최신 생산 장비로 교체해서 자, 노후화된 장비를 최신으로 바꿨네요. 뭐 하기 위해서 생산 방법이죠. 생산 방법. 네. 자, 이렇게 틀렸고요. 다음 3번. 자, 3번 가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만을 전수해서 보겠습니다. 가계 기업 정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가계는 아까 얘기했던 걸 소비 활동의 주체라고 그랬죠? 소비 활동의 주체. 그래서 그 목표는 아까 효용 만족이 극대화죠. 그다음에 기업은 생산 활동의 주체잖아요. 그래서 생산은 뭡니까?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정부는 우리가 재정 지출을 담당해요. 재정 지출. 예. 국가의 돈, 재정을 지출을 담당합니다. 또 이런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을 조정하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경제 주체 A부터 C는 중 A는 공공재를 공급하고 공공재 공급하니까 정부죠. 공공재를 공급한 주체는 정부입니다. 국방, 치안, 공원, 가로등 이런 거 얘기했었죠. 공공재. 자, B, C로부터 조세를 징수합니다. 그랬죠? B와 C로부터 조세를 징수합니다. 그다음에 A는 생산물 시장에서 그다음에 C가 생산한 재화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자, 생산물 시장에서 C가 생산하니까 C가 기업이고, 예, 그죠? 정부는 생산물 시장에서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비자, 알았죠? 소비자. 또 물론 가게 B도 마찬가지. B도 가게 나머지 하나 B가 되겠죠? B는 가게가 되겠죠? 가게도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가 되는 거죠.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는 바로 기업이고요. 알았죠? 다시 여기다 적어볼까요? 정부나 그 다음에 가게는 자, 생산물에 대한 수요자야. 수요자 알았죠? 네, 알았죠? 수요자 산다 이 말이죠. 소비한다 이 말이죠. 자, 공급자는 기업이고요. 자,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이 약간 토지 자본 노동을 말하는데요. 자, 이 동자가 또 예쁘지 않아서 다시 쓸 거예요. 노동. 아이, 빨간색으로 써야 되는데. 노동.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수요자, 이런 걸 사서 기업이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죠? 네, 수요자는, 자,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는 누굽니까? 기업이죠, 기업. 그죠?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 네. 자, 그래서 요소 시장이니까 여러분 요소 시장은 토지와 자본과 노동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필요로 하는 거죠. 예, 이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 누굽니까? 바로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생산물 시장이 있어요. 그죠? 예, 생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뭐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생산 요소 시장과 생산물 시장. 그럼 생산 요소 시장은 수요자는 정부, 또 기업도 됩니다. 그렇죠? 수요자는 된다고요? 다시 정리할게요. 정부도 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노동자 인력을 사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도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공급자는 공급자는 누가 된다고요? 공급자는 기업이 된다 그랬죠? 아니면 그 누구죠? 가게가 된다 그랬죠? 가게가 됩니다. 자, 이런 걸 제공해 주면서 가게나 정부가 활동을 하는 거죠. 가게. 이렇게 됐어요? 자, 공급자. 그럼 맞죠? 예, B. 자, 그 다음에 갑을 맞고요. 그 다음에 B는 C와 달리 가게는
기업과 달리 이윤 극대화를 주관한다. 바뀌었죠. 기업이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적 후생 극대화는 여러분 사회적 후생, 복지를 극대화한다 이거죠. 후생. 자, 이거는 정부죠. 그러니까 A죠. A. C는 A와 달리, A는 C와 달리 이렇게 되겠죠. 자, 답 1번. 자,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자, 편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A와 B에 대한 구매 혜택, 그 다음에 갑이 소비하며 얻는 계단 편익, 계단 가격을 나타낸다. 갑은 편익과 기회비용만을 고려하며 상품 A를 소비하거나, 자, 그 다음에 상품 B를 두 개, 여기 세 개 있네, 두 개를 소비하는 것 중 하나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자 한다. 일단 제시된 내용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매 혜택이 지금 A를 상품 A에 대한 구매 혜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B 구매 혜택과 가격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 편익이 나와 있고 한 개에 대한 그거죠. 그죠? 이거 구매 혜택인데, 자, 한 개에 대한 구매 혜택이 나와 있는 거야. 근데 두 개 구매하면 한 개를 무료로 준대요. 이렇게 이런 구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개를 구매했을 때 편익은 얼마입니까? 자, 세 개를 구매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7,200원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그 비용은, 자, 세 개, 근데 세 개를 구매하면 보시면 가격은 얼마예요? 구입한다 가격 세 개. 자, 근데 봤더니 두 개 구매 시 한 개 무료로 증정해 준대요. 그렇죠. 뭐 뭡니까? 비용은 세 개를 구매해야 되니까 두 개만 구매해도 뭡니까? 하나를 더 주는 거죠, 무료로. 그럼 구매 비용은 두 개만 하면 되죠.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럼 3,000원이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상품을 두 개를 구매한대요. 두 개를 구매한대요. 자, 그러면 한 개를 무료로 준다 그러네요. 일단 두 개를 구매함에 대한 편익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곱하기 2 하니까 5,400원이죠. 어차피 한 개를 무료로 주니까 그대로 한 개의 비용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명시적 비용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명시적 비용이라는 건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라 했잖아요. 자, 그랬죠? 그러면 A 선택, B 선택인데, 자, 먼저 또 하나는 이제 암묵적 비용은 어떻게 구하냐면, 다른 것을 어느 걸 선택했을 때 또 다른 것에서 얻는 그 이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얻는, 여기서 A를 선택했으니까 이 B에서 얻는 이익, 이걸 놓친 거죠. B를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을 놓친 거란 말이야. 그 놓친 것이 바로 암묵적 비용이 되겠죠. 그죠? 실제로 비용이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그죠? 암묵적 비용은 노셔널 코스트라고 실제 들어간 비용이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서 편익이 5,400이고 명시적 비용이 이거잖아요. 2,100원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3,300원의 어떤 이익이 있는 거죠. 그죠? 이익. 요 금액이 이제 여기서는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B를 선택한다면 A가 실제로 얻은 그 이익은 뭐냐면 7,200에서 3,000을 빼면 3,300이죠. 그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 뺀 요 금액이죠. 그러면 4,200이죠. 보니까 이게 4,200. 이 4,200이 이 얻은 이익을 포기한 거죠. 놓친 거죠. 네, 그게 암묵적 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두 개 합인 게 이제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맞죠? 기회비용이 되는 거야. 자, 기회비용. 자, 계산해 볼까요? 자, 명시적 비용은 기억을 선택할 때 기억이 A를 소비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기억, 이게 니은이잖아. 자, 그러면 명시적 비용은 여기 나와 있죠? 3,000 보이죠? 3,000. 나와 있는 거 3,000. 그 다음에 니은을 선택할 때는 어디예요? 이쪽이죠. 그러면은 편익이 명시적 비용이죠.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가 더 작은 게 아니라 더 크죠? X.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 얘기합니다. 기회비용은, 자, 기억을 선택할 때 얼마냐면 6,300이죠? 이거 두 개 합이니까, 그죠? 6,300.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계산하니까 6,300이네요. 동일하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편익은, 자, 우리 편익 아까 계산했잖아요. 여기 7,200, 5,400 이러잖아요. 는 5,400, 그 다음에 기억은 위에 보니까 여기 7,200. 자, 더 작죠. 자, 갑은 기억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랬을 때 이런 두 개를 뺐을 때 순편익이 얼마예요? 여기 순편익 계산해 볼까요? 순편익은, 자 7,200에서 기회비용을 빼니까 얼마입니까? 6,300을 빼니까, 자, 7,200에서
6,300원을 빼니까 자 900원이네요. 그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5,400에서 4 얼마입니까? 6,300을 빼니까 예쁘게 써야 되는데 빼니까 마이너스 900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 900을 선택한 즉 기억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네. 그죠? 네, 답은 니은과 니을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다음 5번 가겠습니다. 자,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거기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할 소비량인가 봐요. 그래서 이 소비지출을 봤더니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네요. 자, 현재 땡땡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종류 하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하려고 합니다. 하나를. 자, 갑은 나 선택을 통해서 아낀 가입비를 자, 1년 만기 자, 4% 이자를 지급하는 이렇게 정기예금에 투자로 합니다. 그리고 편의가 기회비용만을 왜 글자가 막 깨져버리네요. 자, 다시 자, 지금 정기예금을 다시 읽을게요. 나 선택을 통해 아낀 가입비를 즉 10만 원을 1년 만기 4% 이자를 지급받는 정기예금에 투자한대요. 자, 여러분 밑에 10만 원을 지급하면 4%면 4,000원이잖아요. 그렇죠? 4,000원. 이 4,000원을 이익이 생기는 거죠. 편의가 기회비용만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자, 다른 내용 고려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먼저 가를 선택했을 때, 나를 선택했을 때, 자, A 상품입니다. A 소비량인 경우 가를 또는 나, B를 소비한 경우 가 또는 나 이렇게 편의가 기회비용을 구해서 순편익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볼까요? 가를 선택한 경우인데 좀 더 줄일게요. 제가 네 이렇게 네, 자 빨간색으로 A 상품 A 소비량이죠. A 소비량이 100만 원, 100만 원, 였죠. 200만 원 소비를 갖는 그런 지출인데 봤더니 가를 선택한 경우는 자 일단 편익을 먼저 구하면 자 1년 동안 약 12% 할인을 제공한대요. 구입액에. 그럼 100만 원 소비하는 거니까 100만 원 곱하기 0.1 하면 12만 원이죠. 그죠? 그리고 자 명시적 비용은 가입비 말고는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10만 원이 명시적 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암묵적 비용은 이제 얘기해 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나를 자 이 100만 원을 멤버십 가입하고 1년 동안 구입에 3%를 할인 제공한대요. 그러면은 100만 원 곱하기 3만 원. 3만 원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있죠. 이게 1년 가입비를 아낀 가입비가 10만 원이잖아요. 이 10만 원을 1년 만기시 4% 지급한다니까 4,000원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34,000원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34,000원. 네. 자, 그리고 가입비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없으니까 0. 명시적 비용.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여기 암묵적 비용은 이제 여러분 실제 놓친 거잖아. 놓친 거. 실제 어떤 이익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편익에서 들어가는 그 비용을 빼면 그대로 이 금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암묵적 비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얻는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실제 얻는 이익이죠.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을 이제 2만 원이 바로 여기 암묵적 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을 가장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알았죠? 요 암묵적 비용을 계산을 잘해야 실수를 안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놓친 거야. 알았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것을 내가 가장 선택했을 때 어떤 그 이익이 다른 선택에서의 그 암묵적 비용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1.4 또 여기서 3.4에서 빼니까 1.4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똑같은 논리로 이제는 소비량이 B가 2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가를 선택했을 때 이러면 12%잖아요. 그러면 200 곱하기 0.12 하니까 24만 원이죠. 24만 원. 24만 원이에요. 24만 원.
자, 그리고 명의적 비용은 가입비 10만 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오른쪽 나를 선택했을 때 3%니까 자, 3%니까 0.03 곱하면 200 곱하기 0.03 하면 6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이거 4,000원, 이거 4,000원 더 가면 6만 4천원이 되겠죠? 네. 가입 비용. 자, 그리고 여기 암묵적 비용은 여기 요 비용, 그죠? 실제적 얻는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암묵적 비용이 되겠고 놓친 거. 그다음에 여기서 놓친 것은 자, 얻은 이익은 요 10만 원이잖아요. 이 10만 원이 여기서 암묵적 비용이 되겠고요. 됐죠? 14만 원이 빼니까. 자, 그래서 각각의 순평이익을 구하면 24에서 6.4를 빼니까 얼마요? 자, 16.4를 빼니까 7.6이 되는 거죠. 24에서 24 빼기 요 금액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24 빼기 마이너스 6.4 이렇게 빼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걸 제가 표시해 놓으니까 여러분 더 헷갈린 것 같아. 알았죠? 이렇게 묶는 거를 빼버려야겠죠? 자, 다시 여기도 지울까요? 이런 걸 다 지워. 예. 자,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이렇게 가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순편이까지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멤버십 가입비는 매몰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리적 선택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죠. 이미 실제 들어갈 비용이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량 A를 예상하며 A 쪽이죠. 가에 가입을 여기 가에 가입할 경우에 명의적 비용은 얼마입니까? 아까 12만 명의적 비용이 10만 원이죠. 네, 10만 원 틀렸고요. 소비량 A를 예상한다면 나에 가입하는 것이 맞죠? 순편익이 더 크니까 됐죠? 그 다음에 소비량 B를 예상한다면 나에 가입할 경우 암묵적 비용은 얼마입니까? 14만 원이죠? 네, 14만 원. 그 다음에 가입할 경우 암묵적 비용 6.4. 그래서 서로 뺀 것은 얼마다? 자,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7만 원이 되겠죠. 그치? 플러스. 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플러스 7만 원. 자,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자료에다 설명을 옳은 것 해가지고 A 지역과 B 지역의 여행을 위해서 활용할 대중교통 선택을 합니다. 자, 아래 표는 두 가지 대안을 화폐 단위로 나눈 것이다. 지시된 내용 외에 고려해야 한다. 기차와 고속버스가 있네요. A 지역, B 지역. 자, 편익 요금이 나오고 이 요금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내는 거니까 이 뭐가 됩니까? 명시적 비용이 되겠죠? 그죠? 명시적 비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 A 지역의 기차 선택. 자, 기차를 선택했을 때 기차예요. 자, 기차를 선택할 때 명시적 비용은 기회비용 구해보면 자, 이거죠. 구해보면 자, 일단은 명시적 비용은 25만 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은 이거잖아. 고속버스니까. 실제 편익과 요금 요걸 놓친 거죠. 편익 20만 원이잖아. 20이죠. 20을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20 합이면 45가 기회비용이요. 그렇죠? 기회비용. 자, 그 다음에 고속버스입니다. 자, 고속버스. 자, A 지역에서의 자, 일단은 명시적 비용은 얼마요? 1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편익에서 요금 뺀 요 금액 기차에 대한 그 놓친 것은 바로 이제 15만 원이니까 이게 암묵적 비용이 된 거죠. 총 기회비용 25가 되네요. 그래서 A 지역에서 기차 선택이 기회비용이 더 큰 거죠. 이렇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B 지역 고속버스 선택의 순편익이잖아요. 그럼 B 지역의 고속버스 그러면은 일단은 전체는 편익은 10만 원이야. 그죠?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은 7만 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두 개에서 뺀 금액이 이제 암묵적 비용이 되겠죠. 선택하지 않았을 때 이익이니까 이거 빼면 15만 원이잖아요. 그래 15만 원. 그래서 이게 기회비용이 되겠고요. 자, 이 기회비용을 빼면 우리 순편익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22네요. 빼니까 마이너스 12 이게 순편익이 되겠고요. 자, 비교주의 기차를 선택했을 때 위에 거네요. 그러면은 이제 편익이 25에서 보인가요?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은 요거 명시적 비용이 된다 그랬죠. 요금이 자 10만 원.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이게 이제 빼는 금액이 뭡니까? 암묵적 비용이 되겠죠. 그죠? 네. 3만 더 하면 13만이다. 그래서 13을 빼니까 12. 자, 요금이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다. 그죠? 암묵적 비용이 될 수도 있고 명시적 비용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계산이 돼야 되겠네요.
지운 게 맞겠네요. 자, 이제 해볼까요? 또 이어서 해볼까요? 자, 누가 더 큽니까? 같지 않죠? 마이너스 12하고 12하고. 자, 디귿 갑니다. A 지역에서 고속버스 선택에, 자, 기회비용이요. A 지역에서 고속버스 이거죠. 자, 이거예요. 자, 봤더니 기회비용 일단은 10이 명적 비용이죠. 맞죠? 그다음에 요거 뺀 금액이, 요 두 개 뺀 금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죠. 자, 10, 뺀 금액이 15니까 15. 이렇게 됐죠. 15. 그래서 총 25가 되고 기회비용은. 자, B 지역에서는 기차 여기죠. 기차. 자, 요 위에죠. 그러니까 명적 비용이 10이고 요거 뺀 금액이 이제 암묵적이 되니까 3. 계속 반복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13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야. 더 크죠? 그래서 맞고요. 자, 똑같이 B 지역에서 그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B 지역에서 기차 선택의 순편익이요. 기차를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순편이니까 편익은 일단 40. 그죠? 아까 계산했던 거 있었죠? 이거죠, 이거. 기차 선택.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치? B 지역의 기차 선택. 그다음에 A 지역에서의 순편익만 보면 되겠네요. A 지역에서 고속버스네요. A 지역에서 고속버스. 이거죠. 그러니까 편익이 30에서, 30에서, 자, 명적 비용 10. 요거 뺀 금액이 15. 그지? 10, 15. 그래서 계산하면 25잖아요. 25를 빼주면 얼마입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작은 게 아니라 더 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답은 기억 디귿. 자, 그 다음에 7번. 지금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나요? 자, 화이팅. 자, 갑은 6개월 전에 동그라미 회사에 A 자동차를 3천만 원에 구매했는데, 자, 최근 땡땡 회사는 최신형 B 자동차를 3,200만 원 출시했대요. A 자동차, B 자동차. 자, A를 자동차 구매한 고객에 한해서 7천만 원 추가를 비용을 내면, 자, 이거 디귿 이거네요. A 자동차를 최신형 B로 교체해준대요. 그래서 A 자동차를 중고차에서 매도할 경우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거네요.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한대요. 대리센터는 단조건 고려하지 않겠다. 그래서 일환이 뭐냐면 기억을 중고차 시장에 얼마 받을지 모르겠지만 매도하고 남은 금을 니은을 구매한다 이거고, 그 다음에 디귿에 참여해서 디귿이라는 행사에 참여해서 니은을 구매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아니면 그냥 A 자동차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자, A 자동차. 자, 이것도 A를 매도하고 자동차 B를 구매하는 거네요. 자, 이것도 자동차 B를 구매. B차. 그죠? A차. 이렇게. 자, 그러면 기억을 구매할 때 지불한 3천만 원 전액은 매몰 비용으로 볼 수 있나? 자, 근데 중고시장에 매도하면 이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뺀 금액이 실은 매몰 비용이 된 거예요. 알았죠? 중고차 가격 뺀 금액이 매몰 비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액이 아니에요. 알았죠? 이걸 보고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참여하기 위한 7천만 원 추가 비용은요, 이 안을 선택한 데 따른 기회비용이 포함된다. 자, 그렇죠. 왜냐면 포함시켜야죠. 포함시키는 그 금액은 우리가 명시 안목, 자, 명시적 비용으로 들어야 되겠죠.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그다음에 가가 만약 2,400이라면, 자, 여러분 2,400이라면 가가 그러면 일환을 선택하는 합리적이다. 자, 일환이 뭐냐면 중고차를 매도하고 A차를 매도한 다음에 판다 이 말이죠. 나무 니은을 구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2,400이면 얼마를, 중고차가 B차가 3,200이잖아요. 3,200에서 얼마를 빼면 됩니까? 2,400을 빼면 8,000이잖아요. 그렇죠? 800이죠. 800. 2,400을 빼면. 자, 그래서 지울게요. 자, 2,400을 빼면 800이에요. 800. 800을 추가 비용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야? B안은 뭐냐? 700을 추가 비용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A안보다는 E안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더 적게 들잖아. E안은 700만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가 2,500이라면 중고차 매매할 경우에 자 니은으로부터 편익 자 아직 편익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자 이거 적어놓은 거는 여러분 중고차를 매도한 게 그게 최종적으로는 만족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만족은 뭡니까? 비자동차를 구매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자동차를 구매한 것이 어떻게 보면 만족감이 3,200인 거죠. 편익은 B를 구입했을 때 그 편익은 비자동차를 구입한 그 편익이 3,000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2,500에 중고차를 2,500에 판다면 자 니은이 B차잖아. B차를 구매한 거잖아. 그래서 기억으로부터 A차를 구매하는 것부터 A차 구매하는 것보다 편익보다 600만 원이 크대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 비용을 좀 해볼게요. 아까 2,500이면 똑같이 뭡니까? 이제는 명시적 비용이 2,500이면 3,200에서 3,200에서 2,500을 빼면 700이잖아. 그죠? 다시 뭐라고요? 3,200에서 중고차 2,500을 빼면 7,000이죠. 700이죠. 이 700이 이제 명시적 비용이 되는 거죠. 지금 일 안에서. 알았죠?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700만 원만 구매하면 3,200이라는 비용을 이렇게 차를 살 수 있는 거죠. 그잖아요. 굳이 이제 암묵적 비용을 얘기한다면 여기서 얻는 이익이 실은 뭡니까? 3,200이죠. 7천만 원 구매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정도 이익을 얻는 거잖아. 그게 여기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2,500의 금액이 700에 3,200만 원을 살 수 있는 거니까 2,500이 이익이 되는 거죠. 그게 여기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고. 자, 어찌 보면 암묵적 비용이 다 똑같은 거지 상황이. 그렇죠. 자 그리고 A 구입이 편익을 A차를 구입하는 거 편익을 우리가 그 편익을 X라고 한다면 편익 지금 여기서 보면 X라고 한다면 B 구입 편익은 여기서 보니까 그죠? 이렇게 다시 읽어볼게요. 600만 원이 크다 그랬어요. 자 B차로부터 얻게 된 편익이 기억으로 얻게 된 편익보다 얼마? 600만 원이 크다. 그러면 자 그걸 이제 A 구입 편익을 X라고 봅니다. 그러면 B차 구입한 것은 X에다가 플러스 600만큼 크다. 이렇게 편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죠. 편익. 자 그러면 여기서 순편익은 뭐냐? 그러면 순편익은 어차피 기억도 보면 여기 보면 일환도 보면 니은을 구매하는 거죠. 니은 B차를 구매할 때 얻은 편익이다.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600이 B차 구매한 거죠. 편익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 빼야 되겠죠? 암묵적 비용은 뭐 의미가 없고요. 똑같으니까. 그러면 X-100이 둘 다 나오는 거야.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X-100. 그죠? 이렇게 똑같이. 똑같습니다. X-100. 자, B차를 구매했을 때 그 편익. 근데 우리가 4만 A차를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거야. 즉 X제 편익이 뭐예요? 그대로 편익 X죠. 여기 보면 그대로 편익이 X죠. 그러면 4만이 가장 편익이 제일 크죠. 순편익이. 얘는 이란 이하는 X-100이 순편익이 X-100이잖아요. 여기는 X고.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만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자 4번이 되겠죠. 4번.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입니다. 파이팅. 하나 더 있나요? 하나 더 있군요. 자, 힘냅시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값은 한정된 용돈으로 뮤지컬 관람과 인구 관람 하나를 합리적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자, 값의 선택에 따른 편익과 관람료를 화폐 단위로 나타낸다. 단 제시된 자료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면 뮤지컬 관람의 편익, 그 다음에 관람료. 자, 이 관람료가 어떤 명시적 비용이 될 수 있고 암묵적 비용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서로 상대에 따라서. 자, 그래서 자, 그렇게 구해보면 자, 먼저 기회비용을 구해야 되겠죠.
기회비용 구하는데 또 아무 점을 가장 조심해야 되고요. 먼저 뮤지컬람입니다. 기회비용은 자 명시비용이 3만 원이겠죠? 3만 원. 그다음에 요거의 편익에서 요걸 뺀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암묵적 비용이 된다 그랬죠. 이 이득이 자 2만 원 이득이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여기 암묵적 비용이 된 거고요. 됐죠? 그래서 총 금액이 5만 원이고요. 기회비용은 자 그래서 자 순편이 가면 8만 원에서 5만 원을 빼서 3만 원이 된 거죠. 이게 순편이 된 거고요. 자 영국관람은 자 기회비용 구해 보면 일단은 명시적 비용이 2만 원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걸 선택했다면 얻는 이익은 실은 5만 원이죠. 8에서 3 빼고 이 5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자 순편익 아니 그 전체 그 편익 4만 원에서 빼기 요거 기회비용을 빼면 4만 원이 순편익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4만 원이. 자 그래서 기억은 니은보다 명시적 비용이 크다. 자 기억이 뮤지컬 관람입니다. 그래서 명시적 비용은 3만 원이에요. 그죠? 여기 기억은 얼마라고요? 3만 원. 그다음에 니은은 명시적 비용이 2만 원. 그래서 더 크죠? 그다음에 기억은 암묵적 비용이 2만 원이고요. 여기는 5만 원이야. 더 작죠? X. 자, 기억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왜냐면 어떻게 우리가 순편익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억님 편익이 50% 간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정리했던 거 있죠? 이 편익이 50% 감소하면 4 이렇게 감소하고 기회비용 그대로 그러면 이제 순편익이 이렇게 되고 자 여기도 이제 여기 순편익이 4 이게 전체 편익이잖아요. 편익 감소하면 50% 감소하면 2잖아. 2에서 기회비용 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억이 더 그대로 합리적 선택이죠. 달라지지 않죠. 네,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기억 디귿. 자 9번 갑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자 좀 읽어보시면 중고 XJ 거래 사이트에서 동일한 사유기간과 디자인을 가진 중고 XJ들이 판매된 경우에 소비자들은 품질을 정확히 알지 못해가지고 외형과 가격만 보고 구매하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거래 가격에 비해 성능이 많이 떨어진 걸 조사했대요. 즉 역설태 문제를 얘기한 거고 자, 정보를 잘 모르니까 나 같은 경우는 암 진단 시 생활비 치료의 전액을 보장하는 고가 A보험을 개발한 보험사가 큰 수익을 기대하고 했는데 이런 가입 신청자에 대해서 별도의 심사 없이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대다수는 암 발생 가능성이 국민 평균치보다 높았었어요. 그래서 막대한 암보험금 지급으로 회사는 큰 손실을 입었죠. 다 이것도 역선택 문제입니다. 자 알았죠? 자 소비의 경합성이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알았죠? 예. 자 틀린 거요. 이것도 아니고 알았죠? 자 그다음에 10번입니다. 이거 많이 했죠? 외부 효과 발생한 각국의 X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 추론이네요. 자, 이 S1은 사적 비용, S2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거네요. 자, 공급곡선이 두 개면 생산 측면이라 했죠? 그죠? 생산 측면. 자, 이거 원래 이게 사적 측면이니까 이게 B1, 보니까 이게 Q2니까 이게 P2가 되는 거고. 자, 공급곡선이 두 개인데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했잖아. 그럼 긍정적 효과죠. 그랬죠? 오른쪽에 있다면 긍정적 효과. 가격은 내려가고 뭡니까? 생산량도 늘어나고 이러거죠? 최고의 좋은 효과죠. 자,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고 사적 비용이 이런 봐봐요. 사회적 비용이 더 봐봐요. 더 작죠. 그럼 봐도 여기보다 더 작잖아, 그렇지? 더 작다 하면 되고 소비 측면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가 아니라 생산 측면의 외부 효과죠. 긍정적 외부가. 자, 그다음에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이런 보시면 봐요. 또 Q1 봐보세요. 과소 거래되고 있는 거죠. 네.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이죠. 긍정적 효과니까 보조금 통해서 더 많이 생산되도록 해야 되겠죠. 과소 생산하고 있으니까. 네. 11번. 자, T 시기에 각국의 X 시장에서는 하나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고 T 플러스 1 시기에 각국의 정부는 X의 소비 또는 생산자에게 보조금 지급하거나 또는 세금을 부과해서 외부 효과, 이제 긍정이든 세금 부과, 부정 효과 둘 중에 하나겠네요. 자, 이런 시기별 X의 시장 가격, 그다음에 거래량을 나타내는데, 자, 이걸 보면 그 시기에 따른 시장 가격과 시장 거래량을 봤을 때 봤더니 한 시기에 올라갔더니 봐봐요. 그런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봤더니 가격이 줄어들어 있네요. 또 뭐예요? 거래량도 줄어드네요. 아, 너무 많으니까 줄인 거잖아, 그지? 너무 많으니까 지금 가격도 줄이고 또 이런 거래량이냐면 생산이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거래를 줄이고 있어요, 그죠? 그만큼 과다 생산이냐 과다 소비 둘 중에 하나겠죠. 과다 생산이냐 과다 소비. 그런데 가격도 줄어들고
거래량도 줄어든 것은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네, 이런 경우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요 곡선 이렇게 있어요. 공곡선 있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아래에 있을 때 이보다 봐요. D2가 수요 곡선이 아래에 있을 때가 그런 비율이 봐보세요. 이렇게 줄어들고 가격도 줄어들고 거래량도 줄어들죠. 보이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아래에 있을 때, 즉 부정적 외부 효과죠. 왼쪽 이동은 다 왼쪽에 있으면 부정적 외부 효과라 그랬어요. 그죠? 알았죠? 사회적 그런 소비 편익이 또는 사회적 비용이 다 왼쪽에 있으면 알았죠? 부정적 효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수요 곡선 그 사적 편익이 보다 사회적 편익이 다 왼쪽에 있거나 또는 사회적 비용이 다 왼쪽에 있거나 그러면 다 부정적 효과를 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딱 봐도 수요 곡선과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소비 측면인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이런 경우는 소비 측면이 왼쪽에 있는 경우거든요. 가격도 떨어지고 생산량도 줄어든 경우는 좀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래프를 보면 더 훨씬 더 이해가 좋습니다. 이런 걸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헷갈리지 않냐고. 그래서 1번 보면 T 시기에 엑셀 시장에서는 어떤 게 발생해서 그러냐면 부정적 외부 효과, 어느 측면에서 소비 측면에서 이제 너무 많이 소비돼서 지금 부정적 외부 효과 발생했다 얘기하는 거죠. 너무 많이 과다 소비가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렇죠. 소비 측면의 외부 효과, 부정적 효과 된 거예요. 자, 3번 T 플러스 1기 그랬는데 여러분 부정적 소비 측면의 외부 효과는 당연히 부정적이니까 세금 부과이죠.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생산 측면은 생산자에게 세금 부과하고 여기 있죠? 아니라 이거 소비자에게 세금 부과하면 되는 거고요. T시기 T 플러스 1기에서 T시기 대비 T 플러스 1기 시기에는 XJ 시장의 소비자 잉여,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 이 정도 우리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소비자 잉여,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소비자 잉여는 내가 잉여를 뭐라 했습니까? 경제학에서는 얻는 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얻는 이익. 자, 소비자가 얻는 이익, 즉 수요 곡선과 시장 가격이 만나는 선, 맞죠? 수요 곡선과 수요 곡선과 시장 가격이 만나서 이루어진 면적을 소비자 잉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런 보시면 소비자 잉여 이게 지금 제가 색을 칠해볼까요? 요거 만나는 선하고 요거 D하고 시장 가격 요 P하고 만나는 요 면적이 뭐라고요? 요 면적이 시장 잉여가 되는 거야.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야. 소비자 잉여. 요 만나는 면적이 수요 곡선과 시장 가격이 만나는. 그렇죠? 자, 근데 부정적 외부 효과니까 소비 측면이니까 이게 왼쪽으로 있는 거야. 왼쪽에 위치하는 거죠. 그렇지? 부정적 소비 측면에서 외부 효과니까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이다 보면 이제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야. 더 작아지죠? 감소하는 거야. 맞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이제 생산 곡선과 뭐가 이루는 거야? 생산 곡선과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이 이루는 면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네, 요 생산 곡선과 뭐 시장 가격 아니죠. 다시 뒤로 갈기가 안 되냐? 네, 이게 생산 곡선이죠. 생산 곡선과 뭐 시장 가격 P지. 요 전체가 생산자 잉여예요. 근데 부정적 외부 효과니까 소비 측면이니까 이쪽으로 왼쪽 이동화 있죠. D2가 알았죠? D2가 왼쪽 이동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자, 우리 생산 곡선과 그 생산 곡선 이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요 생산 곡선과 시장 P2가 만나는 P1이 만나는 요 면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자 잉여 또 줄어버렸죠? 이만큼 줄어버렸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감소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자, 그래서 5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장 갑니다. 자, T시기의 갑국과 열국의 X시장은 각각 시장 가격이 $30인 경쟁시장이 있나봐요. $30 동그라미.
T시기부터 XJ만을 공급하던 A기업은 자, T 플러스 시기에는 각국가 결국에 X장을 독점했네요. 독점하면 항상 우리 머릿속에 보통 생산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줄어든 거 이런 거죠. 그렇죠. 생산량을 줄이는 거니까. 자, 양국 XJ 시장에서 각각 공급량을 조정해 가지고 이윤을 극대화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표는 T 시기와 T 플러스 시기 각국가 결국에 가격별 그런 XJ 가격별 XJ 수요량을 나타내고 있고 보이죠? 이렇게 수요량. 그다음에 A 기업은 이윤은 판매 수입에 비례한대요. 자, A 기업의 이윤 당연히 이윤이라는 게 판매 수입이죠. 즉 가격 곱하기 거래량 이게 좀 수입이잖아요. 가격에다가 거래량 이게 수입인데 P 곱하기 P인데 Q인데 자 각국가 을국 간의 교역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XJ 수요 곡선은 직선이다 이거죠. 즉 가격에 따라서 거래량이 이런 것들이 소비량이 일정하다 이 말이죠. 자 변함이 없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서 판매 수입을 한다면 봐봐. T시기에 XJ 시장의 판매 수입은 각국이 을국보다 크다. 각국이 을국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T시기잖아요. T시기. 자, 이거는 여러분 봤더니 T시기는 가격이 얼마였냐면 30달러였었어요. 그렇죠? 예. 3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보이죠? 30달러. 예, 보이죠? 경쟁 시장이었고. 그죠? 30달러. 그러면 가격이 30달러였을 때 수요량은 여기죠. 여기죠. 그러면 30 곱하기 70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이렇게 21. 그다음에 30 곱하기 100. 30달러 곱하기 100개 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각국이 더 적죠. 그다음에 T 플러스 1기 보겠습니다. T 플러스 1기는 독점이 시장이잖아. 그죠? T 플러스 1기는 경쟁 시장이고, 그죠? 경쟁이고 여기서 읽어봤잖아요. T 플러스 1기는 독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독점. 자, 그래서 이때 시장 가격은 자, 을국이 각국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을국이 각국보다 높을 것이다. 자, 독점이 일어났을 때. 자, 그랬을 경우에 봐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독점일 때는 가장 이윤 극대화할 때 이게 이제 가장 어려움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 독점일 수 있는. 자, 독점이 어쩔 때라고 이윤 극대화야. 그죠? 예, 이윤 극대화. 가장 여기서 이윤이 많이 남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극대화된 거겠죠. 그러면 또 하나씩 여러분 다 해봐야 돼요. 알았죠? 자, 여기 이윤이 얼마입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이윤이 8, 26, 1600이고 37에 21. 여기는 4, 6에 24. 그 다음에 2500. 다시 예쁘게 적어볼까요? 2500. 여기는 6, 4, 24. 2400. 자, 그 다음에 20 곱하기 120이니까 2400이죠. 30 곱하기 100 하니까 3000이죠. 그 다음에 4, 8에 32. 그 다음에 5, 6, 30. 4, 6에 24.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가장 이윤 극대화 어디입니까? A 각국에서는 50이죠. 예, 그래서 50. 그 다음에 을국에서는 가장 금액이 큰 게 어디죠? 여기죠. 80이죠. 80이 3200이잖아. 그지? 80개. 아, 여기죠. 맞나요? 3200. 여기 수요량이니까 가격은 40이죠. 40. 가격 이해가 있으니까 40.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40. 40. 됐나요? 그때의 공급량은 80이고 60이고 이렇게 각각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이죠? 여기 A기업에서 XJ 공급량은 뭐라고요? 어떻게? 50개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각국은 아까 뭐라고요? 각국이 XJ T 플러스 1기 아까 뭐라고요? 독점이라 했습니다. 독점식이니까 이윤 극대화식이잖아요. 이윤 극대화 맞지? 그래서 이윤 극대화식이니까 아까 가격이 50달러일 때 수요량은 50이죠. 50개고 40달러일 때 수요량은 80이잖아요. 이렇게 80. 그렇지? 그래서 틀렸고. 자, T식이 자, 실은 밑에 뭐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아까 말했던 거 독점이잖아. 독점. 그죠? 여기는 경쟁식인데, 자, 이렇게 독점이 돼버리면 아까 51대 가장 이익이 많다 그랬죠? 이거 41대. 이게 P, Q 이렇게 여기구나 이렇게 맞춰서 가면 돼요. 자, T 시기 대비 T 플러스 1기 시기에 각국과 달리 을국의 재화 시장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자, T 시기는요 30이었어, 그죠? 각국은 30에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독점일 때는 가격이 50 올라갔죠? 확인했죠? 을국도 30에서 뭐 이렇게 40으로 올라갔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40으로 가격은 다 올라가요. 하락이 아니라. 그리고 물론 그 거래량은 줄어들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또 모두 이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거. 예. 제가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다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산자 잉여는 증가합니다. 이거는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다. 알았죠? 또 반대로 생산자 잉여. 왜냐면 소비 가격과 시장 가격과 생산량을 지배해 버리잖아요. 유리하게.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가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게 결국 독점이 일어나면 소비자는 죽고 생산자만 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도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얘들아, 마지막입니다. 자, 신문기사고, 자, 추론 엑스제 수요법칙 따르고 변동입니다. 잘 읽어볼게요. 각국의 엑스제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는 A사, B사, C사가 있어요. 정보가 소비자 몰래 담합했네요. 그래서 담합은 뭔지 알죠? 가격은 올리고 생산량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한마디로 독점 과점이죠. 과점이죠. 과점이 바로 담합이죠. 자, 저는 공동 불법행위, 부당 공동 불법행위 이렇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A사가 생산비 인상을 핑계로 생산을 줄여, 그죠? 그 다음에 인상을 핑계로 생산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는 거죠. 한마디로 조정하는 거. 자, 그래서 B사가 즉시 따라하고 이로 인해 X시장 독점시장이 돼버린 거죠. 결국 각 기업의 이윤 극대화 됐고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거죠. 자,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시장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거래량도 감소하죠. 생산이 감소하니까 소비자 잉여, 소비자 얻는 이익도 감소하고 대신 뭐 놀라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잉여 증가하고, 자, 잉여 좀 예쁘게 써주시면 예쁘게 안 써지네요. 생산자 잉여, 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진 거죠. 이게 시장 실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너무 고생했어요. 안녕, 바이바이. 수업 때 보자.